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친구들은 작품에 들어가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병준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뮤지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저번에 올렸던 뮤지컬 배우 수입 이야기를 굉장히 재밌게 봐주셔서 아주 신기한 기분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공감해 주시고 좀 안쓰러워 해주시면서 분노도 해주시는 모습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은 뮤지컬 오디션 실전 준비입니다. 오디션 저번에 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내용은 오디션의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오디션을 어떻게 볼 것인가, 오디션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디테일한 시간이죠. 많이 착각하는 것 같아요. 저번 오디션 기본편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노래를 다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온다든지 내 춤이나 연기를 다 봐줄 거라고 생각하고 온다든지 그런 모습들이 처음 오디션 보는 친구들에게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처음부터 작품을 했던 배우들한테는 경쟁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오디션 보는 마인드 자체가 다르고 감독님들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예 생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준비하는 것들에만 집중해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만 집중하는 건데요. 오디션이라는 건 결국에는 내가 선택받는 거예요. 배역이든 앙상블이든 내가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준비하는 게 아니고 날 봐주는 입장에서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시선도 중요하고 내가 상상하면서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선택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이죠. 제가 직접 오디션을 심사한 적은 없지만 감독님들이나 조감독님들 말씀 나눠보면은 일단 특히 앙상블 오디션은 안무 감독님이랑 음악 감독님 이 두 분이서 거의 다 뽑으시는 것 같아요. 음악 감독님은 음악적인 요소에서 필요한 배우를 선택하시고요. 안무 감독님은 안무에서 필요한 배우들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디션이 다 끝나고 두 분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는 얘를 선택했다. 우리는 얘 선택했다. 그러면 말씀 나누셔서 몇 명은 데려가고 몇 명은 못 데려가고 가장 좋은 배우는 음악에서도 오케이, 안무에서도 오케이, 연출님도 오케이, 기획팀도 오케이 하는 배우가 가장 좋고요. 그 작품에서 춤이 더 중요한지 음악이 더 중요한지에 따라서 앙상블을 뽑는데 조금 더 비중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명확하게는 몰라요. 근데 진짜로 조감독님들 말씀 나눠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악 감독님들이 반드시 데려가고 싶은 배우는 춤을 좀 못 춰도 데려가요. 그 확률이 뽑히기가 굉장히 어렵죠. 또 안무 감독님들이 노래는 잘 못하지만 춤적으로 꼭 데려가고 싶은 배우들은 꼭 데려갑니다. 제일 좋은 건요,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우선 노래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뮤지컬 처음 하시는 분들이 착각하시는 거고 저도 착각했던 건데 내가 굳이 어려운 노래를 부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려운 노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내 음역을 벗어난 노래를 부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베이스면 베이스답게, 테너면 테너답게, 알토면 알토답게 알맞는 노래를 부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음악 감독님들은 처음에 앙상블을 뽑으실 때 베이스, 테너, 알토, 메조소프라노 그림을 그려오세요. 그래서 베이스가 몇 명 필요하다, 알토가 몇 명 필요하다, 소프라노가 몇 명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오시는데 그 그림 안에 들어가려면 성종이라 그러죠. 내 성종을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나 베이스고 이런 소리를 갖고 있고 이렇게 노래를 표현할 수 있다. 이 정도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셔야 되고 내가 소프라노다. 그러면 굉장히 높은 내 음역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곡을 준비해 가셔야 되고 그렇게 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음역 낮으신 베이스 분들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고음이 잘 안 나오고 내 음역이 너무 낮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음역이 낮아도 괜찮아요. 왜냐면 베이스 파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합창에서 뮤지컬이라는 공연 예술에서는 이 합창이 굉장히 중요해서 음역에 맞는 사람들은 반드시 데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고음을 잘 지른다고 잘 뽑히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성종에 맞는 내 음역대에 맞는 노래를 잘 준비해서 오시는 게 더욱 중요해요. 노래 같은 경우는 평소에 자유곡을 3곡 정도 레파토리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오디션이 급하게 뜨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보통 자유곡을 준비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한 곡만 자유곡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극의 분위기에 맞출 수가 없어요.
클래식한 곡 하나, 모던한 곡 하나, 빠른 템포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이 세 가지를 준비해 두면 어떤 작품이든지 적절하게 준비해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잔류곡을 급하게 준비해서 가면 완성도가 좀 떨어지니까 그런 면들은 좋아 보이진 않죠. 그래서 평소에 잔류곡을 3곡 정도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둬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안무입니다. 안무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춤을 잘 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춤을 잘 추면 데려갑니다. 무용 전공만큼 춤을 출 순 없죠. 무용을 전공하신 분들 수준으로 춤을 춘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노력하시면 비슷하게는 춤을 출 수 있어요. 지정 안무에서 높은 수준의 안무가 나와도 내가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춤을 만들어 두셔야 돼요. 노래를 굉장히 잘해도 춤이 하나도 안 된다면 데려갈 수 없어요. 내가 작품 경력이 있고 배역을 맡았던 경험이 있으면 배역으로 데려가거나 조연으로 데려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춤을 전혀 못 추면 데려가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안무에 무용적인 느낌이 많이 묻어났거든요. 뭐 발레라든지 현대무용이라든지. 그래서 유연성도 굉장히 중요했고 무용의 기본 킥, 턴, 점프, 안무 오디션에서 그런 기본기들을 보는 시간도 가졌어요. 뭐 킥을 오른쪽, 왼쪽, 앞, 뒤, 점프 뭐 이런 식으로 또 걷는 것, 뭐 제때 이런 동작들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안무의 트렌드가 약간 스트릿 댄스 쪽으로 트렌드가 좀 옮겨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탭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탭 뮤지컬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고 없어지지 않아요. 탭 뮤지컬은. 탭은 뮤지컬 배우에게 좋은 개인기와 특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못하지만 탭 하시면 좋아요. 세 번째는 연기적인 요소인데요. 그러니까 오디션 보실 때 저 친구는 경험이 별로 없구나 라고 느껴진 요소가 뭐냐면 과도하게 연기하는 경우, 오버하는 경우. 춤 연기는 사실 좀 오버해도 괜찮긴 한데 노래 부를 때 연기를 과장해서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미 1차 오디션에서. 그런 친구들은 사실 좀 안쓰러워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지만 왜냐면 기본적으로 오디션은 내 이미지 싸움이거든요. 내 기본적인 색깔을 보여주는 싸움인데 과장해서 연기를 하고 준비하는 거는 최종 오디션이면 모를까 1차 오디션, 2차 오디션에서는 악영향을 끼칩니다. 예전에 오디션 볼 때 그 연출님이 대놓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다 털어내고 해보라는 지적을 받는 친구를 봤어요. 그런 거 보면은 어떤 배우를 따라한다든가 독특한 캐릭터의 노래를 준비해서 온다든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작품이 킹키부츠다, 라카지다 이런 작품은 그렇게 준비해서 가는 게 맞죠. 근데 그런 작품이 아니라 현대극이고 모던한 작품이면 굳이 그렇게 준비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제가 예전에 오디션에 너무 떨어져가지고 그 당시 같이 하고 있던 메인 형님들, 선배님들에게 다 물어봤었어요. 형이 생각하는 오디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예요? 라고 물어봤었는데 누나들도 그렇고 형들도 그렇고 다 옷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형님은 무조건 내가 가장 멋있게 보일 수 있는 옷을 입고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옷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결국 오디션은 이미지 싸움이거든요. 내 이미지를 좋게 보여야 되는 거고 내가 외견이 후줄근하거나 캐릭터에 맞지 않거나 멋있지 않으면 데려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대에 섰을 때 멋있어 보이면 데려갈 수 있는 거고 멋있지 않다 하면 못 데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옷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상 그리고 메이크업도 꼭 하시면 좋겠어요. 남자분들도 비비를 바르더라도 좀 더 밝게 톤 보정하시면서 그렇게 메이크업 하시면 좋고 눈썹, 헤어, 의상, 신발 키가 작으시면 무조건 깔창 키가 크셔도 깔창 근데 여자분들은 그런 거 잘 하시잖아요. 남자분들은 그런 거 잘 못 하신단 말이에요. 무릎이 늘어난 트레이닝을 입고 온다든지 제가 듣기로는 그런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내 신체적인 단점을 커버하면서 멋있게 보이는 의상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상도 작품에 맞는 의상을 가져가는 게 더 중요해요. 만약에 시카고 오디션을 보는데 펑퍼짐한 원피스를 입고 간다고 생각을 하면 또 남자들 막 힙합 바지를 입고 갔다고 생각을 하면 작품과 어울리지 않잖아요. 심사위원들에게 무엇을 보고 뽑아야 되는지를 모르게 만드는 거죠. 뭘 보고 뽑아야 돼요, 심사위원들은? 내가 그렇게 입고 가면.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노출이 많은 의상, 타이트한 의상, 내 몸매를 보여주는 의상을 입고 가야 되잖아요. 단순하게 생각만 해도. 그러니까 그렇게 입고 가시듯이 모든 뮤지컬 작품에서도 그 작품에 맞는 의상, 그러면서 나를 멋있게 만드는 의상을
입고 가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력이 있는 뮤지컬 배우들, 그리고 잘하는 뮤지컬 배우들은 위에 이 네 가지를 대부분 다 지키고 있어요. 오디션장 가면은 진짜 안쓰러운 경우가 있거든요. 왜 저렇게 준비해왔지? 오버하는 경우 되게 많고, 막 의상도 무용을 굉장히 잘한다는 걸 어필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타이즈만 입고 온다든지 좀 부담스럽게, 옆에서 보는데도 부담스러운 친구들이 있어요. 오디션장 가가지고 아는 사람을 만나서 시끄럽게 떠드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다들 막 왔어 안녕 막 하면서 막 되게 그 오디션장 분위기를 헤집어 놓는달까? 그런 친구들은 작품에 들어가면 없습니다.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었던 친구들은 없어요. 이 얘기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형 누나들 다 하는 얘기예요. 조용하게 자기 할 거 하고, 감독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잘 듣고, 내가 할 거 하고, 그리고 아는 사람 만나면 반가우면 나가서 얘기하고, 준비는 조용하게 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오디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오디션장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제가 앙상블 할 때의 수입을 공개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길에 대해서 좀 회의감을 느낄 수도 있고 불안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입이 적어도 좋아하면 하는 거고요. 결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회의 협상하는 그 자리까지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 진짜 그 영상이 정말 그 사람 말이 맞았구나. 커뮤니티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던데 잘 버는 면은 잘 벌어요. 되게 웃긴 말이지만 그만큼 소득 격차가 좀 큰 편이죠. 이 바닥이. 수입 같은 경우는 저의 경우만 말씀드렸던 거니까 꼭 지금 도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될 거라는 보장은 없고요. 잘하시면 잘 법니다. 그러니까 잘하시라고, 오디션 잘 보시라고, 참고하시라고 이 영상 찍으니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필요한 정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참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